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자동차 하드웨어 뉴스 꾸준히 다루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볍게 눌러주시고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이번 주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거든요. 원래 실적 발표라는 게 숫자 쭉 읽고 투자자 질문 받고 끝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실적 외적으로 쏟아진 뉴스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귀가 번쩍 뜨일 소식 하나가 딱 걸려 나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FSD 컴퓨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게 AI5 칩이잖아요. 다음 세대 하면서 말은 많았는데 정작 차량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그게 늘 궁금했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AI4는 당분간 차량 라인업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요. 대신 그 빈자리를 메울 중간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AI4, 그러니까 하드웨어 4FSD 컴퓨터의 개선 버전이고 이름은 HW4.1 혹은 HW4 플러스로 불릴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는 언급까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번 HW4.1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포인트가 메모리 용량입니다. 새 보드는 RAM 32GB를 탑재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하드웨어 내가 16GB였으니까 딱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시스템 온 칩 하나당 기준이에요. SoC당 32GB라는 소리는 결국 HW4 전체로 보면 기존 32GB에서 64GB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차량 한 대가 쓸 수 있는 메모리 풀이 2배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 배경을 좀 풀어드릴게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버전 15 이후로 넘어가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전 방식은 규칙을 일일이 코딩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 같은 식으로 짜는 거였다면 엔드-투-엔드는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을 통째로 신경망에 넣고 네트워크 스스로 조향과 가속을 뱉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로 바뀌면서 모델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진 거죠. 테슬라가 오랫동안 메모리 부족에 시달려왔다는 건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돌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왔을 때 다들 드디어 올 게 왔네 하는 반응이에요. 맥락상 완전히 납득이 가는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 오너분들, 특히 예비 오너분들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것도 HW3랑 HW4 때처럼 FSD 모델이 갈라지는 거 아니냐? 기억나시죠? HW3 차주들이 신기능 못 받고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커뮤니티가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HW4.1 전용 기능이 따로 생기고 HW4 차주는 구형 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대목을 살짝 짚어줬거든요. FSD 버전 15는 HW4 차량에도 그대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HW4 플러스나 AI5 차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번 V15까지는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이후 버전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장의 불안감은 좀 덜어낼 수 있는 멘트였어요. 32GB로 메모리가 늘어나면 실제로 차량 안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고해상도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비디오 데이터를 더 많이 캐시에 올려둘 수 있게 돼요. 동시에 더 큰 AI 모델도 같이 돌릴 수 있고요. 연산 자체의 여유가 생기면서 FSD 성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메모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체 연산 능력 자체도 10%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도 똑같이 10% 증가해요. 10% 숫자만 보면 에이 그거 가지고 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세대 전체가 바뀌는 풀 제너레이션 점프에 비하면 확실히 소박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대역폭 쪽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역폭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옮길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테슬라 차량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여러 대가 붙어 있잖아요. 그 카메라들이 찍어내는 밀도 높은 영상 데이터가 뉴럴 네트 프로세서로 쫙 흘러 들어가야 하거든요. 대역폭이 넉넉해야 이 데이터가 막히지 않고 빠르게 전달돼요. 그 결과 시스템 지연 시간이 줄고 결국 차량의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율주행에서 반응 시간이 곧 안전이고 생명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10%가 실제 도로에서는 훨씬 크게 체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실리콘을 실제로 양산하려면 파운드리 쪽 협력이 필수죠. 테슬라는 이번에도 기존 파트너를 그대로 기용합니다.
삼성이 보드에 커진 메모리 모듈을 얹고 늘어난 대역폭에 맞춰 물리적인 수정 작업과 설계 작업을 책임지고 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테슬라 차량용 AI 칩 프로젝트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본인들 파운드리 사업부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그럼 언제 도로 위에서 이걸 볼 수 있느냐? 여기가 좀 의외의 포인트예요. 머스크가 직접 말하기를 HW 포일 컴퓨터의 양산은 내년 중반쯤에야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한참 남은 시점인데 더 눈길 가는 건 이 시기가 테슬라가 예전부터 AI5 출시 시점이라고 얘기해왔던 타임라인이랑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AI5 나온다는 그 시점에 왜 HW4E를 양산해? AI5 그냥 바로 차에 넣으면 되는 거 아냐? 이 질문에도 테슬라가 답을 줬습니다. AI4는 일단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데이터 센터에 먼저 들어간다고요. 차량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옵티머스 쪽에 테슬라가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 컴퓨팅을 얼마나 끌어올리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우선순위가 이해가 됩니다. 결국 차량은 그 리소스가 안정화된 이후에 넘어갈 거라는 그림이에요. 그 사이를 메우는 게 바로 HW4일인 거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현재 테슬라를 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있어요. 내 차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핵심이죠. 지금까지 머스크가 풀어준 힌트 중에 16GB HW4를 달고 있는 차량에 업그레이드 옵션이 제공된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여지도 안 남기고 잘라놓은 분위기예요. 이유를 기술적으로 보면 납득은 됩니다. 이 보드의 레임은 솔더링, 말 그대로 납땜으로 기판에 붙어 있어요. 메모리 모듈 하나 갈아 끼우려고 하면 보드 전체를 드러내고 새 보드를 심어야 해요. 부분 교체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바꾸는 대공사죠. 테슬라가 과거 중간 세대 하드웨어 리프레시를 진행했던 방식을 돌이켜보면 이걸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정리하면 HW4일은 앞으로 생산되는 신차에만 들어가는 순수 포워드 루킹 프로덕션 체인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차에 나중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레트로핏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 구매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머리 한 구석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중반 이후에 나오는 차량부터 HW4일이 들어갈 테니까 메모리 여유분이 2배인 버전을 노리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도 합리적이에요. 반면에 당장 필요하다면 V15까지는 어차피 HW4에도 들어오니까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테슬라가 본인들 로드맵의 방향성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해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AI5 출시 시점은 뒤로 살짝 밀리지만 그 공백을 HW4001로 채워서 차량 쪽 자율주행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그리고 AI5라는 최상위 칩은 옵티머스와 데이터 센터라는 다른 전장에 먼저 투입해서 테슬라 전체 생태계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그림까지 개인적으로는 꽤 영리한 배분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태조가 준비한 테슬라 HW4일 소식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이런 디테일한 자동차 하드웨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